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부동산 경기 회복에 기대를 걸었던 현 정부 출범 초기와는 달리 전국적으로 집값 하락이라는 부동산 불경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에 실거주자가 아닌 투기 목적의 주택 거래를 막고자 정부 차원에서 단행한 대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청과 지적에 따라 지난 23일 전국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창원 성산구 역시 해당 지역에 포함이 되는데요. 오늘 그 자세한 내용과 이번 변화 이후 지역 부동산에 미칠 영향 함께 분석해보죠.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창원 성산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혜숙 개업공인중개사, 전 경상남도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사실 저희가 녹화를 해놨다가 갑자기 정책이 발표되는 바람에 다시 한번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정에 없었던 좀 급하게 발표된 그 정책이었죠? 네, 그때 얼마 며칠 전에 네. 그 녹화할 때도 조만간에 해제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될 거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그러니까요. 네. 자, 최근에 그 전국 부동산 정책에 정말 큰 변화가 좀 있었는데 내용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경남도는 지역 경기 활성화 그리고 동일 지역 내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창원시 성산구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해달라고 국토교토부에 계속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창구는 그 전에 좀 해제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좀 헷갈려하시는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구 용어를 조금 구분해 보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뛰어넘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 여기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투기 과열 지구는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률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현저하게 높은 지역 중에서 이제 청약 주택 가격 및 주택 보급률을 감안했을 때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곳을 지정을 하는데 투기 과열 지구에는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 저도 이번에 사전 찾아보고 처음 알았는데 전매가 전달해서 매매하다는 그러니까 바로 뭔가를 받자마자 다른 사람에게 이제 되판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 전매를 제한하고 1순위 청약 자격을 이제 제한을 합니다. 정말 무주택자로 오래 있었던 사람한테만 주는 거고 주택담보대출을 당연히 제한하고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신고해야 되니까 실제로 이제 막 돈을 빌려서 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제약 조건이 되겠죠. 네. 그래서 두 개가 조금 개념이 다르긴 한데 투기 과열 지구가 조금 더 좀 세게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창구 투기 과열 지구는 이전에 좀 해제가 됐고 이번에 성산구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된 것인데 자, 경남도는 지속적으로 이 성산구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요청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도 요청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받아들여진 성과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예정된 수순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예정된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2020년 12월 18일에 창원의 청산과 의창구가 규제 지역으로 이제 묶인 이후로 지속적으로 창원시나 경남도에서 그 주민 민원을 이제 해제해달라고 이제 계속해서 건의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요 두 규제는 정량적인 것하고 정성적인 걸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게 딱 묶여 있어요.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그 수치만 보면 이걸 이제 풀지 말지 결정할 수 있도록 이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대시를 한 건 현 정부 기조에 기대를 걸고 대시를 한 거고 그 결과가 지난해 8월 달에 의창구 일부 지역이 해소가 됐다가 다시 이제 올해 7월에 의창구는 전 지역이 투기 과열 지구에서 해제가 됐고 바로 연접한 성산구는 좀 아주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우리는 연말쯤에나 해제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바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요. 자, 뭐 며칠 지나진 않았습니다만 뭐 문의를 좀 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해제가 되고요. 문의는 많이는 없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문의는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동산 그 경기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문의가 좀 없는 편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우리 일반 시민들의 눈에서 볼 때
의창구의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성산구의 이 조정 대상 지역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먼저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집을 사기에 까다롭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까다롭게 예, 만들어놨다. 두 개 다, 네. 두 개 다 까다롭고요. 어떤 대출은 작게 해주고 집을 사면 세금은 많이 물리고 네. 네, 또 뭐 아까 서류도 복잡하게 해서 어디서 돈이 나왔는지 이런 자금 조달 계획 증거들을 제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투기과열지구는 2002년도에 그때 만들어졌던 제도라고 봅니다. 그때 용어가 조금 센데요. 네. 여기는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는 아주 치명적인 제도입니다. 잘못하면 조합은 지승계가 안 돼서 뭐 전부 현금 청산을 해야 되고 아파트를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 대신에 조정 대상 지역의 집을 구매하려고 하면 저희가 맨 처음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 소유 전체 주택수가 몇 개입니까? 네. 주택수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오. 네. 2개, 3개가 넘어가면 뭐 1% 취득세 내야 될 거를 네. 13% 취득세 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은 다주택자에게 아주 불리한 제도였고요. 네. 뭐 다주택자가 아니라면 투기 과열지구가 좀 수월한 면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조금의 차이점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과거의 용어가 된 셈인데요. 앞으로 이 용어들을 만나려면 네, 얼마나 걸릴까요? 한 10년 정도 걸릴까요? 네, 오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되면 경남도가 그동안 바랐던 경기 활성화, 인구 유입이 얼마나 좀 가능할 거냐, 이게 문제인데 네. 현장에 있는 중개사님 보시기에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인구 유입이요? 네. 네, 인구 유입은 영향이 좀 미미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이걸 해제함으로써 매매 가격이 오른다, 인구 유입이다 이런 것보다는 일반적인 거래, 지금 실거주자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이 집을 팔고 다른 집에 이사를 가야 된다거나 네. 집을 좀 넓혀 가거나 발령이나 다른 곳에 가야 되는데 기존 집을 처분하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좀 더 활성화되면 좋겠고, 네. 오히려 거래가 있어야 네. 그 이사를 하든지 네, 뭐 네. 말든지 할 텐데 네. 그것조차 안 되니까 더 네. 인구 유입이 안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거래가 잘 될 수 있도록, 네. 네, 급락도 급등도 아닌 네. 일반적인 거래만 잘 될 수 있도록 또 됐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현장에 계시는 중개사님 보시기에는 뭐 인구 유입은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워낙에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해제가 됐기 때문에 네네. 인구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어쨌든 세종시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역이 지금 맞습니다. 조정 대상 예. 지역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제가 된 만큼 변화는 좀 없을 것이다. 두 분께서는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 정책이 뭐 부동산 불경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앞으로 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라면 일단 주택을 지금 매수가 심리가 꽁꽁 얼어 있기 때문에 주택을 사게 하는 쪽으로 해야지 조금 안정화가 더 될 것 같은데요. 네. 급락을 맞는다면 지금 주택을 산다고 하면 거의 실거주자 시장이기 때문에 뭐 첫 주택을 구매한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첫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LTV도 완화되어 있고 취득세도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DSR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은 또 첫 직장 구매자들은 아직 소득이 많이 없기 때문에 DSR이 많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첫 직장 구매자들에게는 DSR 좀 완화해 준다거나 또 지금은 거의 다 대출 원리금 상환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금 상환을 한 2, 3년 좀 더 유예를 시켜줘서 당분간만이라도 이자만 내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주면 조금 소비도 진작되고 원래가 내야 되는 금액이 적으니까 집을 사야 되는 심리도 조금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매수가 가능하도록 네. 이런저런 이자를 좀 뭐 유예시켜 준다든지 그런 네.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자, 어쨌든 현 정부에게 가장 큰 기대를 건 정책이 바로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관련한 정부와 지방 정부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큰데, 그래서 이제 앞서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번 정책도 예상과는 달리 아주 빠르게 좀 결정됐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서두에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창원 경남뿐만이 아니라 울산, 부산, 대구, 청주 등 전국 이제 10개 지자체에서 정부도 찾아가고 대통령 인수위원회도 찾아가고 해서 지속적으로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창원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려면 그 평균 주택 상승률이 6개월 안에 이제 마이너스 1% 이하여야 되는데 그 부분하고 또 투기 과열 지구에서 의창구는 6개월 상승률이 2.4%로 같은 기간 경남 소비자 물가 상승률 3.8보다 낮아서 네. 요건을 충족해서 좀 빨리 됐고 성산구는 요건을 정량적인 요건을 충족을 하지를 못했는데 그걸 계속 이제 보고 있자니 형평성이 안 맞고 네. 정성적으로 판단한 또 부분이 있거든요. 같은 지역에 대한 네. 배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풀어준 건데 사실 그 원래 이제 이전 정부에서 49개 투기 과열 지구와 112개 조정 대상 지역이 있었는데 네. 엊그제 이제 풀리면서 투기 과열 지구는 43개에서 39개로 네. 조정 대상 지역은 112개에서 60곳으로 줄었습니다. 네, 어쨌든 전국적으로 규제가 동시에 해제가 된 건데요. 자, 교수님께서는 경남 곳곳 지역의 인문, 자연 환경을 점검을 하고 또 여러 사업을 진행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경기와 또 정책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 또 갖고 계실 텐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인구 유입에는 좀 미미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지만 네. 경남도 창원시의 어떤 성장, 변화에는 어떤 좀 기대치만의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이제 거기 앞서서 사실 창원시가 명색이 이제 특례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상황을 충분히 모르는 중앙 정부가 지역의 부동산 정책을 그냥 완전히 단적으로 일방적으로 결정짓는 이제 이 상황이 좀 씁쓸하고요. 이제 앞으로 좀 지방 분권 이런 게 좀 강화가 되면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사실 부동산 경기는 연간 내 수많은 관련 산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부동산 가격만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산업 생태계를 이렇게 보면 부동산업, 인테리어, 이사, 주거 밀집지에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들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큰 그림으로 보자면 특히 이제 우리 경남 지역, 창원 지역은 그 투기 지역 해제가 지역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려면 네. 이제 단순히 집값이나 금리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조선업 활황되고 네. 원전 산업 다시 부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진해 신항만의 물류 거점으로 오는 게 이제 이 큰 새 덩어리가 이제 전체 경상남도 경기를 이제 들썩들썩하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자리 잡는 시점과 맞물려서 주거 소비자들이 움직일 때 이게 이제 정말 지역 산업 생태계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금리가 너무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고 이제 창원에는 또 이제 곧 있으면 해양 신도시를 비롯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개봉 박두를 기다리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파트 공급 물량이 이제 되게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투기적인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예전 2, 3년 전과 같이 집값이 막 크게 오른다거나 투기 광풍이 온다거나 이런 우려까지는 저는 들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실거주 목적으로 이사를 또 준비를 하는 분들은 굉장히 또 고민이 많은 시점일 것 같습니다. 성산구 내에 계신 분들 혹은 성산구로 이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어떤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한테도 가끔씩 이제 제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 매수를 고민해 보시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제가 그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는 지금 살고 계신 집을 처분을 하셨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그만큼 처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만약에 먼저 사고 나면 이 집을 팔지를 못해서 자금 계획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럼 그 본인이 지금 살고 계신 집을 아주 또 급매에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처분 계획, 매도를 먼저 하시고 매수를 조금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도 네. 아파트 가격을 두고 갭이 아주 큽니다.
그렇죠. 네, 매도자, 소유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1억에 거래가 됐고 네. 12억이 희망 가격이었습니다. 네네. 지금 오시는 분들은 9억보다 좀 더 싸게 이렇게 네. 금액이 너무 차이가 갭이 많이 있어서 네, 이 가격이 어떻게 자리를 잡을지도 그렇고 그마저도 또 매수 문의는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매도인들도 이 가격에는 이제 안 팔리겠다 마음을 좀 접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 대신에 또 부동산을 좀 가보시면 네. 각 아파트 단지별로 좀 급매물들이 진짜 급매물들이 하나 두 개씩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은 또 발품을 팔아보시고 자금 계획을 잘 세워보시면 네,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금을 좀 조달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부터 처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신 거네요. 또 하나, 또 조정 대상 지역 해제에 따라서 청약 조건도 이제는 좀 완화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하반기 청약 시장 판도도 바뀔 거다. 네. 뭐 이런 예측도 나오는데 성산구 어떨까요? 기대를 좀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청약 시장이 네. 저희 경남 그리고 창원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아주 선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주 선방하는 네. 정도로 괜찮습니까? 네. 인근 우리 경북 그다음에 포항 이 지역은 미분양 물량이 엄청납니다. 전국 1, 2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 전에 했던 대상공원 그리고 뭐 마크로엔 또 그 시그니처가 다 최초 분양 공급자들에게는 계약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예비 당첨자에게까지 가서 분양 완판을 나타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시민들은 청약 시장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관심이 또 뜨거운 곳이 사공원이죠. 네. 네, 그 지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투기 과열 지구였기 때문에 네네. 뭐 세대주를 자기가 만든다든지 네.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비규제 지역이 되었습니다. 날짜가 언제죠? 10월이라고 했는데 아직 네. 그 날짜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곧 다가오고 있네요. 네네. 그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네. 세대주가 아니어도 네. 모든 우리 가족 성인이면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세대주, 세대원, 다주택자 모두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인 줄 알고 청약을 안 하셔서 네.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 잠깐 제가 뭐 여쭙긴 했습니다만 투기 우려 때문에 했던 그 규제가 이번에 풀리면 혹시 또다시 그 투기가 고개를 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제언을 좀 주신다면요? 네, 당연히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규제와 제도를 풀었기 때문에 그럴 우려가 당연히 커지는 게 맞고요. 이제 그 의창구는 규제 지역에서 먼저 풀리고 성산구는 묶여 있을 때 불과 네. 얼마 전이죠. 그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제 결과를 짐작할 수가 있는데 당시 성산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투기 지역에서 해제된 의창구에 비해서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 그 결과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상승률은 경남 물가 상승률을 밑도는 상황.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됐고 투기 억제 효과가 확실히 나타났었습니다. 규제가 풀리면 이제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리거나 또는 이제 단기 매매 차익 노리는 조직적 투기 세력 기승 부릴 확률 당연히 높아지고요. 특히 이제 여기에 동조하는 일부 집주인들이 카르텔을 맺으면서 그게 이제 전체 시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남은 과제는 또다시 이런 이제 규제에 다시 묶일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심해지면 부동산 정책은 이 정부 저 정부 할 것 없이 너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이제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방 정부는 투기 세력 바로 이제 철저히 감시하고 차단해서 그 선량한 이제 실거래자 피해 보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규제 풀린 거에 대해서 10월이나 11월 경으로 다가온 사하공원의 이제 아파트, 그 아파트의 분양 청약률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바로 바로메터가 될 것 같아요. 이후에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될지. 그러게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로써 부동산 과열로 인해 2020년 12월 18일 지정된 창원시 규제 지역이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우려 속에 지정된 규제가 풀린 만큼 위축된 부동산과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지 또는 혹여 다시금 부동산 시장 교란 사태가 발생할지 도민과 기관은 꼼꼼히 살피고 견제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